아침 8시 반 초등학교 앞길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노란 모자를 눌러 쓴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졌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깜빡였습니다. 그 소란 한가운데 회색 점퍼를 걸친 한 노인이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수 그림자가 그의 어깨에 얇게 내려앉았고 손에는 오래된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말수를 줄인 듯 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흘렀습니다. 저분 매일 저기 계시네. 누구 할아버지일까? 아침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낯선 듯 익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굣길 교문 담당 교사도 그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누구도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아시나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남들에겐 스쳐가는 풍경이어도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약속 같은 자리.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런 자리가 있다면 다음 장면까지 곁에서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노인은 보폭을 반칸 넓혔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건너는 동안 그는 길끝에 서서 손바닥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손짓에는 오래된 습관 같은 정성이 묻었습니다. 한 아이가 달려가다 멈추어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비 와요? 노인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산은 그래도 챙겨. 짧은 대답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갔습니다. 모든 아이가 교문 안으로 사라진 뒤에도 노인은 서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문 옆 게시판을 한번 보고 길 건너 포장마차의 국물 냄새를 한번 맡고 다시 횡단보도 선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규칙적이었지만 어딘가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교사가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어르신, 날씨가 추워요. 잠깐 이쪽에 앉으세요.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네. 여긴 서 있는 자리지 앉는 자리가 아니여. 그래도 무릎이 괜찮다니까. 말끝은 단단했지만 발목은 하루 종일 서 있던 사람처럼 조금 부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교문에서 6걸음 떨어진 흰 페인트 금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 선 위에서 노인은 하루 한 번 손에 든 오래된 우산을 꾹 쥐었다 폈습니다. 누가 보면 의미 없는 동작 같았으나 그에게는 알람처럼 정해진 시간의 표시였습니다. 등굣길에 소란이 잦아들자 노인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모서리가 닳아 얇아져 있었고 흘림체로 적힌 이름이 비에 번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글자를 한 줄씩 더듬어 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오늘도 다 들어갔지. 작은 독백이 입술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교문 당직 교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우리 학교에 아이가 다니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아니요. 그럼 왜 매일? 노인은 말을 멈추고 길 건너 편의점 유리를 흘낏 보았습니다. 유리에는 교문과 횡단보도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이 작게 겹쳐 비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과 주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려 더 묻고 싶던 교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종례 방송처럼 잔잔한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확인하듯 우산 고리를 한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문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건 분명히 인사를 올리는 모양새였지만
그 인사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흰선 위로 돌아와 섰을 때 광택이 바랜 구두 발등에 햇빛이 짧게 스쳤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걸음을 돌려 천천히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엔 오래 서 있던 사람의 체온 같은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사는 창가에 서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밖을 살폈습니다. 비어 있어야 할 그 자리, 흰 페인트 선 바로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아직 하교 시각까지는 한참이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교사는 서둘러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말을 걸어야 할 날이라는 것을. 노인이 접어넣은 종이 속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 자리가 왜 매일 비어 있지 않은지 이제는 묻고 들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올 듯 흐린 하늘 아래에서 그 노인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흰 페인트 선 위 손에는 늘 그렇듯 낡은 우산 하나. 오늘은 손가락 끝이 유난히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오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대답은 짧고 느리게 흘러나왔습니다. 응, 오늘도 조심해서 건너가. 목소리엔 한 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문 담당 교사인 윤 선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마음을 다잡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매일 아침 여기서 뵙네요. 혹시 누군가 기다리세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린다기보다 그냥 지킨다 해야지. 지킨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약속이 있던 자리라네. 윤 선생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는 소리가 교문 안에서 흘러나왔지만 노인의 눈빛은 그곳이 아닌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오래된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 밑에서 누구를 보셨던 건가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애도 저 나무를 좋아했지. 그 말이 끝나자 노인은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 선생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내일도 학교 앞에서 기다려요. 꼭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끝은 오래 접혀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잉크가 번져 글자 하나하나가 희미했습니다. 그 애가 초등학교 입학 첫날에 준 편지야. 그날 이후 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윤 선생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따님이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아들이었지. 말을 이어가던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어. 학교 앞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나는 늦었지. 단 10분이었는데 그는 손에 쥔 우산을 바라봤습니다. 우산의 천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손잡이엔 묵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혼자 건너려다 사고가 났네. 윤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가 그의 손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를 다시 접어 품에 넣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 뒤로 내가 매일 이 자리에서 서 있네. 그 아이가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봐. 그의 웃음은 슬픔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등굣길의 소음이 잦아들자 노인은 손에 든 우산 끝으로 바닥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딱딱 그 소리가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그 아이에게 이제 건너도 괜찮다는 표시처럼. 윤 선생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교문 앞의 흰 선이 단순한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그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머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시간이 다가오자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 선생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에 쥔 그 편지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내일도 기다려요. 그 문장이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기다림이 아니라 속죄였다는 것을.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학교 앞 도로에는 무릉덩이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회색 하늘 아래에서 신호등 불빛이 젖은 바닥 위로 번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우산이 들려 있었고 그 끝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조용한 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 선생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컵을 내밀자 노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받았습니다. 비가 오면 그 애가 더 또렷이 보입니다. 그의 말은 낮았지만 빗소리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고 나는 일을 마치고 늦게 출발했지요. 그 애는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길을 건넜습니다. 짧은 한마디마다 세월이 내려앉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끝을 멈추고 우산 끝으로 바닥을 2번 두드렸습니다. 딱딱. 그 단순한 소리가 빗속에서 울리며 그날의 기억을 조용히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그 애는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데리러 온다는 말 하나 믿고 비를 맞으며 학교 앞에 서 있었겠지요.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윤 선생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등 위에 떨어진 빗방울 하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라도 그 애가 다시 길을 건너려 하면 내가 대신 잡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젖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신발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날 신었던 운동화 끈입니다. 그걸 내게 쥐어주고 갔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낮게 떨렸습니다. 그 끈은 세월에 닳아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온기가 남은 듯 했습니다. 윤 선생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거군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오든 태풍이 오든 그 자리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의 말끝이 멀어지자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이제는 생각합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그 애가 내게 남긴 마지막 일인 것 같다고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의 눈가에 닿자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조금 덜 미안합니다. 그 말은 바람에 흩어지며 오래된 기도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윤 선생은 그 옆에 서서 그의 시선을 따라 교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멀리 들려왔고 2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흰 선을 넘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아주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 자체가 하나의 기억처럼 조용히 숨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 선생은 매일 아침 교문 앞을 지나며 그 노인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노인의 하루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낮게 깔린 길 위로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고
우산을 쥔 손에는 잔잔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는 짧았지만 아이들은 그 의미를 아는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 선생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보자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군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나오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윤 선생은 말없이 손에 든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입니다. 잠깐이라도 마시세요. 노인은 놀란 듯 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챙김을 받는 건 오랜만이군요. 그의 입가에는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 선생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함께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안도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신호등 불빛이 바뀌었고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우산 끝으로 바닥을 두 번 두드렸습니다. 딱딱 그 소리가 공기 속에 퍼지며 마치 오래된 약속이 다시 시작되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윤 선생은 그 소리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하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젠 당신도 그리고 저 아이들도 함께 지키는 거지요. 그의 말은 교문 너머로 흩어지는 겨울바람에 실려 따뜻한 울림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가 조용해지자 윤 선생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교문 앞 흰 선 위에 여전히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길게 늘어나 마치 한 세대의 시간을 품은 듯 고요했습니다. 윤 선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일찍 나와야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노인은 고개를 들어 교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건 괜찮다는 말보다 따뜻한 묵묵한 감사의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겨울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 사람들의 숨결이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학교 앞 도로 위엔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의 흰 선마저 눈에 덮여 어디까지가 길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노인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쳤지만 그의 어깨는 눈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은 세월의 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우산은 낡아 천이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손끝은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손으로 우산 끝을 톡톡 두드리며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에 섞여 작게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 윤 선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도리를 고쳐 매며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눈발 사이로 보이는 노인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장면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옆에 서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드세요. 노인은 눈길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젠 이런 것도 귀하네요. 그는 잔잔하게 웃으며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자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김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한동안 하얀 공기 속으로 섞여들었습니다. 윤 선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장갑을 벗어 그의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네요.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눈길을 밟으며 웃고 떠들며 달려나왔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봬요. 노인은 대답 대신 우산 끝으로 바닥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딱! 그 소리가 눈발 속에서 길게 울렸습니다. 그는 그 한 번의 울림으로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잠시 후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 앞에는 눈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우산을 접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손끝에 힘이 조금 빠졌지만 눈 위에 남은 발자국 하나하나는 단단했습니다. 윤 선생은 그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노인의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그 어깨는 작았지만 세상을 품은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교문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인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눈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학교 담장과 교문, 그리고 그가 서 있던 자리가 모두 흰 눈에 덮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위에는 우산으로 짚은 듯한 작은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다녀간 자리처럼 그 자리는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 앞 거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인데 어딘가 한 구석이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윤 선생은 교문으로 향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횡단보도의 흰 선 위, 늘 그 자리에 서 있던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우산도 모자도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이 희미하게 녹아내린 자국만이 그가 어제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고 바닥에는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끝만큼의 움푹한 자국, 그리고 옆에는 종이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컵 안에는 식어버린 생강차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윤 선생은 허리를 굽혀 그 종이컵을 들었습니다. 컵 바닥에는 작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눈발이 스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문 너머에서 아이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요. 조심히 건너야 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무심결에 흰 선 위를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하얀 빛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딱딱 우산 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던 그 리듬이 어디선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하늘은 맑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컵을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미지근한 온기가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윤 선생은 매일 아침 교문 앞에 조금 더 일찍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건널 때면 그녀는 우산 끝으로 바닥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딱딱 그 소리는 이제 그녀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그 자리를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윤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여기 할아버지 있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학교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분이셨죠. 지금은 어디 가셨어요? 그녀는 하늘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곳에 계실 거예요.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 아래 희미하게 남은 우산 자국 하나가 햇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 선생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문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하는 게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노인이 서 있던 흰 선 위에 발끝을 살짝 맞대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눈을 감고 마치 그가 여전히 곁에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문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발자국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윤 선생의 발밑에는 언제나 같은 자국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학부모들이 인사를 건넬 때마다 그녀는 우산 끝으로 바닥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딱딱. 그 소리는 이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 선생, 요즘 교문 앞에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제게도 그 자리가 하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교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참 좋아하실 겁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윤 선생은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교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횡단보도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바람 사이로 들리는 듯한 익숙한 리듬, 딱딱. 그 소리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를 준비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펴서 횡단보도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 조심히 건너가요. 그 말에는 노인이 아이들에게 건넸던 그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줄로 서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또 봬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산 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그것을 대신 흔든 것인지 누군가가 옆에서 살짝 건드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학교 앞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윤 선생은 잠시 교문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인이 남기고 간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글씨는 희미했지만 글자 사이로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젠 당신이 지켜주세요. 그 문장을 따라가며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귀 옆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 속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 오늘도 잘 지켰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학교 앞 벚나무에는 연분홍 꽃이 피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길게 들이운 횡단보도 위로 윤 선생의 그림자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문으로 들어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손에는 이제 낡은 우산 대신
작은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딱딱. 그 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변함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어쩐지 그가 웃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발끝, 누군가의 인사 속에서 그의 마음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자리에서 서도 돼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언제든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노인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해가 높이 떠오르자 교문 앞에는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에는 생강차의 향이 희미하게 스며 있었고 어디선가 아주 약한 리듬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딱딱.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윤 선생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지키던 자리는 이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햇살이 교문을 가득 채우고 그 빛이 횡단보도 흰 선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따뜻했고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되는 자리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